안녕하세요. 클로이의 성장일기. 저는 클로이입니다. 지난주에 읽은 책 2권을 독서 노트를 쓰려고 가져왔습니다. 한 권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과 삼기니이고요. 하나는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입니다. 두 권은 굉장히 그 느낌이 다르고 정리도 굉장히 달랐어요. 우선 정리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자기만의 방이나 삼기니 같은 경우에는 따로 목차가 특별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장, 2장, 3장, 4장이 있긴 하지만 그게 뭐 딱히 정확하게 어떤 목차로 묶이지가 않기 때문에 마인드맵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장이 크게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와 내가 뽑은 그 문구를 넣고 생각을 넣고 하는 방식으로 자기만의 방을 정리를 했고, 삼기니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는 정확하게 목차가 있고 목차에 따라서 딱딱 나눠져 있고, 심지어 목차도 큰 챕터가 5개이기 때문에 거의 메인 가지가 정해져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차를 먼저 넣은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부분과 좋았던 문구를 끼워 넣는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정리한 거는 노션에 있는 페이지를 그대로 프린트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마인드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만의 방 삼기니 마인드맵입니다. 2가지의 작품이지만 한꺼번에 정리를 했고요. 한꺼번에 정리한 이유는 자기만의 방과 삼기니가 내용적으로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더하기 제가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이제 크게 대략적으로 조금 뿌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뭔가 더 자세하게 채우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꺼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기만의 방의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자기만의 방과 돈이 있어야 여자가 작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버지니아 울프 이분이 그 유산 상속으로 1년에 500파운드를 받았거든요. 1년에 500파운드가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거의 4,750만원, 그러니까 5천만원 가까이. 그래서 매달 한 400만원 정도의 그 돈을 매달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 그 정도의 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만의 방도 갖고 있고 돈도 가져서 글을 쓸 수 있었다. 이게 단지 돈과 방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만큼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어떤 여성들은 이른 시기에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을 할 때도 아버지의 말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가 원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그 남자한테 종속되어 일평생을 살아가는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교육이나 뭐 글 쓰는 법에 대해서 뭔가를 하지 못하고 그 시간에 이제 집안일이나 아이를 키우는 그런 일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그로 인해 여성들이 이제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하고 자기만의 어떤 시간이 있어야 내 방이 필요한 거니까 시간과 어떤 공간이 있어서 이제 뭔가 전문직을 갖게 되고 어떤 글을 쓰자, 뭐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리고 삼기니는 전쟁에 대한 부분이고요. 전쟁을 막기 위한 삼기니를 기부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이에요. 기니는 그 금화를 셀 때 사용하는 단위이고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1기니는 여성대학 재건기금에다가 기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1기니는 여성 전문직 진출 기금에 기부를 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 1기니는 전쟁 방지 협회에 기부를 할 예정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제 마지막에 있는 전쟁 방지 협회는 이해가 되지만
여성대학 재건기금이나 전문직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남성들이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은 우리 사회가 현재 버지니아 울프가 이때 활동하던 시대에는 1차 세계대전과 지금 3기니를 썼을 때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남성들이 모든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전쟁으로 사회를 몰고 가는데 그래서 여성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자가 전문직 진출해야 한다는 거는 여성이 이제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 어떤 영향력도 펼칠 수가 없고 자립을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전쟁을 이끄는 남자를 뒷바라지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여성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기여를 하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전쟁을 막기 위한 방법이 있었는데 중간에 전문직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권위주의적이고 배타적이다고. 근데 이 권위주의적이고 배타적인 부분은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두뇌를 팔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을 돈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비실제적 충성심이라고, 우리는 모두 어떤 기관이나 전통이나 국가에 속해 있는데 비판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충성하지 않는 이런 비실제적 충성심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 이제 마지막으로 아웃사이더로 존재하겠다고 버지니아 울프가 말하거든요. 내가 그 사회 안에서 인사이더로 있는 게 아니고 아웃사이더로 있으면서 이질적이고 비판적으로 그 전쟁에 저항하고 똑바로 보고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정확하게 막 그 책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하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결론이 짧은데 그걸 굉장히 길게 얘기하기 때문에 좀 읽는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버지니아 울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막자는 주장을 한 시기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때는 민족주의가 굉장히 팽배해 있고 1차 세계대전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거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2차 세계대전은 그 나치를 향한 그 전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전쟁에 당위성이 있는 것 같고 전쟁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굉장히 팽배했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버려야 한다. 이제 비실제적인 충성심,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버려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비판을 심하게 받았다는 걸 보고 굉장히 좀 용감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되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보면서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도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그때보다가 더 나아졌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버지니아 울프가 가정주부에게 국가에서 월급을 줘야 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어떻게 그래, 뭐 불가능하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버지니아 울프는 아주 과거의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보다가 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책을 덮을 때는 굉장히 읽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뿌듯했던 그런 책입니다. 네, 다음은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를 보겠습니다.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마인드맵이고요. 이 책은 챕터가 5개가 있습니다. 편견 넘어서기, 생산성 높이기, 전 세계가 더 잘 살기,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이렇게 5개가 있는데 마인드맵을 그릴 때 저는 3개나 4개 정도의 가지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머릿말과 편견 넘어서기를 경제학과 편견이라는 가지로 두었고요. 그리고 생산성 높이기와 전 세계가 더 잘 살기를 잘 살려면 이라고 가지를 두었고, 그리고 함께 살기라는 가지를 하나 두었고, 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기와 마지막에 맺은 말에 제 경제학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묶어서 과제라고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편견, 경제학과 편견에 대한 부분, 신고전 학파가 현재 다 흡수하고 있는데 이제 지적 유전자 풀이, 단일 풀이면 제대로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편견은 이제 뭔가 개인의 역량에 따른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부분, 자유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롭다의 그 자유시장이 아니라는 부분과 가난하다고 게으른 게 아니고 그 생산성의 문제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 가난한 나라들의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그 불의, 그리고 힘의 불균형과 어떤 국가 정치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 살려면에서는 기술을 올려야 하고 보호주의는 적당히 있어야 하고 이제 개인이 아니고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특허 제도에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힘의 불균형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잘 사는 거에 대한 가지, 그거는 평등, 불공평한 평등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돌봄. 돌봄은 대부분 여성들이 임금, 돈을 받지 않는 돌봄을 하고 있는데 이 돌봄 자체에 대한 가치를 좀 더 관점 자체를 높게 생각해주고 그 관행을 변화시켜서 제도적인 어떤 유럽의 크레디트라는 게 있대요. 이거는 돌봄을 하는 여성에게 이런 크레디트를 적립해줘서 노년에 가난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여튼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제는 기후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나서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주식, 유한 책임제는 장기 투자를 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주주의 권리는 좀 낮춰야 한다. 그리고 제조업을 너무 등한시하는 문제를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자동화에 대해서 너무 걱정만 하는 게 아니고 재훈련이나 노동 정책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끝에 조언과 경제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양한 관점, 그러니까 한 가지 신고전주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야 되고,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조금 마음을 열고 시도를 좀 뭔가 시도를 해야 좋든 나쁘든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그리고 재료의 출처와 기원을 확인하자. 그리고 상상력을 가져라.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서 노트를 써보겠습니다. Say what